대형주 시장은 확실히 아니고 트레이딩 장이다. 방산 이슈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은 가야 할 산이 많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은 뭐 카카오 관련 주식들은 일단 지금은 후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주식은 파도다. 자, 이번엔 오늘 그 자율주행주들이 맞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 네. 보였어요. 모트렉스인가? 상한가. 네, 상한가를 갖고 왜 내가 모트렉스를 기억을 하냐면은 네. 우리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주식 사망 토론. 네. 그 나와서 죽버 고혜성이라고 네. 죽을 때까지 안 판다. 네. 그 중에 한 주식이 이거였거든요. 모트렉스. 네. 근데 오늘 상한가 가더라고요. 오늘 자율주행 이슈가 좀 불었죠. 그래서 참 이게 테마주라는 게 저도 올해 사실 뭐 한번 해볼 만한 테마가 6월 달에 이제 모빌아이 상장에서 자율주행 테마가 한 번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참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어제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어제 이 기사가 있긴 있었거든요. 어제 보시면 요거 강남서 자율주행차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나왔었어요. 로보라이드라고 해서. 근데 이게 사실 어제 이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9일 11시 11분 오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뭐 시장에 뭐 만기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이렇게 반응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희한하게 시간에 딱 장 마감하고 시간에 들어가자마자 관련 주식들이 다 상한가로 밀어붙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반응했으면 장중에 반응을 하지. 마치 딱 기다렸다는 듯이 딱 시간에 딱 상한가에 간 종목이 몇 종목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이제 워낙에 시장이 안 좋고 그래서 뭐 차익 매물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보여주는 것처럼 모트렉스가 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닉스라는 종목도 오늘 22% 정도 바닥에서 이게 한 거래 대금이 55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후발주로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 뭐 칩센 미디어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바일 이건 보합까지 내려왔네요. 모바일 어플 이 주식도 그렇고 변동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 뭐 이 종목은 오히려 별로 시덥지 않은 장 초반에 좀 강했지만 확실히 보면 지금은 대형주 시장은 확실히 아니고 조그만 주식들의 트레이딩 뭐 끌고 가는 장도 아니고 트레이딩 장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들 보면요 사실 뭐 진짜로 재건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보면 이게 좀 이슈가 좀 오래 좀 끌고 갔었거든요. 한 2주 정도는 매매할 폭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장중에도 대장주와 후발주와의 관계가 계속 바뀌고 엇박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뭐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예, 혹시나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언제 어떻게 수급이 빠르게 변하고 어떤 뉴스에 따라서 대장을 2, 3등주가 대장주로 치고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는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거래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지 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한번 쏠렸던 거고 분명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자율주행 섹터는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좋았던 게 이제 우주 방산 쪽이었습니다.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뭐 애매한 모습을 좀 띄긴 했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량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왔으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거나 또는 음봉이 나왔으면 매도를 하겠는데 또는 갭상승이 나왔으면 매도를 하겠는데 사실 그거를 셋 다 만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 고점을 판독할 때 쓰는 거래량이 과도하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음봉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갭상승이 나왔다던가 그거였는데 세 개 다 만족하지 않고 좀 뭔가 한 번만 더 참아볼까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신 이제 고객님들한테 다 이제 카톡이나 뭐 전화 통화하면서 요런 이슈가 있으면 매도하겠다 알고 계셔라 했는데 하나도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까지도 보는데 다음 주 이제 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들 눈치 보기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단기 소멸
그러니까 보통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그렇죠. 팔아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놓칠까봐 또 3일 전에 팔 그렇죠. 수도 있고. 지금 약간 그런 전부 국면인 것 이렇게 같아요. 땡겨지는 거지.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성공하면 또 다음날 또 이렇게 그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관련 주식들 다음 주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정 부분 수급을 또 가져갈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배팅이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매도를 하실 거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해서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하락하는데 거량이 너무 많이 실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그 자주포 수출에 대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산 이슈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작은 종목들 있죠. 뭐 AP 위성이나 뭐 한양 ENG, 뭐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은 조금 다른 흐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더라도 결국은 지금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또는 종목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라서 관련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진짜 의아했던 게 인텔리안테크인데요. 이제 오늘 음봉이 세게 맞았어요.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왜일 것 같을까요? 글쎄 무슨 악재가 있나요? 개별 악재가? 그러니까 오늘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 얘만 좀 유독 이렇게 세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좋은데 제가 역으로 지금 다른 숫자로는 제가 확인을 하나도 못했는데 인텔리안테크가 이번에 코스닥 150이 지정이 됐습니다. 아, 공매도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네, 그거이지 않을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 다 팔았네요. 네, 그 공매도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만약 공매도 나왔다가 나중에 뭐 실적이라던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올해 다시 추세가 좋아진다고 하면 이 커버링이 나오면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잘 이용하면, 그러니까 공매도가 아무리 나와도 갈 주식들은 또 무찌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리안테크를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 신고가까지는 싼 고점에서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싼 고점 막았다가 오늘 좀 세게 음봉이 맞긴 했습니다만 아직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엄청 나온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딱 이제 장기 이평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200일 이평선을 딱 걸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저도 뭐 가지고 계신 손님들한테 아직 매도는 하기에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게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매도는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여차하면 뭐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은. 근데 일단은 조금은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오늘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화, 이제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련된 뭐 뉴스들이 좀 몇 개 나왔는데,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일부 종목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선진국 시장에 포함되지 못하는 조건 중에 또 하나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은 가야 할 산이 많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신에 기회도 분명히 많은 시장은 맞습니다. 예, 미국 주식시장 보면 그냥 뭐 실적 좋다, 뭐 또는 긴축 나온다 하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약간 비정상적인 흐름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역으로 잘 이용하면 돈을 단기간에 조금 벌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뭐 무상증자 밑에 빠졌을 때 매매하는 거. 이번 주에 DLNC 같은 거 5만 원 이하 가면 매수하자 한번 해볼 만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번 밀렸다가 오늘 바로 5만 원 이상으로 튀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무상증자 여기 이용해서 이렇게 사면 이런 재밌는 흐름들이 좀 있는. 이 DLNC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만약에 6만 원 다시 가면 저한테는 또 하나의 뭐 트랙 레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무상증자 이용한 또 성공에 대한. 그래서 뭐 지금 뭐 싼 주식도 싼 주식이지만 뭐 트리거만 나와주면, 오늘 시장이 다른 거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그러게 오늘 보여줬거든요. 건설주들이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금요일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뭐 이제 해지 뉴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GS건설이 상대적으로 제일 세게는 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다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뭐 하락 추세에서 오늘 이렇게 헤딩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뭐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DLNC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또는 과거 통계상으로 사야 할 이유가 생겼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
하시면 싸게 사거나 조금 더 늘어지고 사고 시간 좀 걸립니다. DLNC는 일단 너무 급격하게 좀 빠졌고 초반에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이번 네, 주 금요일 있었고요. 특징적인 주식들 네, 한번 이제, 봤고요. 2분기 이제 1분기 실적하고 이제 2분기 주식시장 프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의 1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이 22% 나왔고요. 2분기도 일단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무난하게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은 이유. 2분기?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막 엉망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술주들의 환율 문제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판가 인상, 판가 전이. 아, 반가전이. 네. 이 우리 소비자들만 인플레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대부분 판가 전이를 하면서 우리들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주가만 힘든데 2분기 실적도 일단은 양호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뭐 다른 데 쪽에서도 쭉 봐도 2분기 실적도 뭐 지켜볼 만은 하다 정도의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 원자재가 더 크게 상승하거나 더 변수가 나오거나 또는 상하이 봉쇄가 더 길어진다거나 상하이 봉쇄가 좀 이제는 좀 지난번하고는 결이 좀 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좀 더 길어지거나 그러면 분명히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부여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금이 있어도 사지 않는 시장. 네, 외국인들도 굳이 뭐 한국 시장 왜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이게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개별주 트레이딩만 계속 되는 시장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어떤 갑자기 테마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나 어려웠던 게 뭐냐면 테마주조차도 사실 몇 개 없었어요. 네,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특정 섹터에만 쫙 몰리고 쫙 빠지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장이 계속 되는 거죠. 참 어렵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리고 참 이번에 우리 그 뭐죠? 그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카카오페이 네. 그다음에 뭐 PI 첨단 네, 매각 이런 관련 주식들이 이슈로, 크게 네. 급락을 했잖아요. 네. 요거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워낙 또 인기 있었던 주식들이라 개인 투자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카카오페이는 참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이게 블록딜이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요. 사실 블록딜이 저가 부근에서 나오는 블록딜은 또는 일회성 블록딜은 매수로 보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의 블록딜 이게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블록딜은 진짜 악재입니다. 예. 근데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블록딜은 저는 사실 매수 기회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문제는 더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많이 카카오페이는 남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늘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 유독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때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좀 특별히 코멘트를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일단은 뭐 카카오 관련 주식들을 일단 지금은 후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근데 지금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위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일단 자기가 커버를 안 한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 산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도저히 저 가격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그렇죠.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는 싼 게 아니다. 그죠. 예,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다. 네. 예. 네. 이게 고점 맞추는 것보다 하락을 맞추는 게 진짜 더 어렵거든요. 어디가 하락인지 저점은 우리가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저점인지를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보면 같은 계열인데요. 저는 하락 추세에 있는 걸 웬만하면 이제 물타기를 하지 말자. 또는 단기로 물타기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까지 반등이 안 나오면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한 여기서 또 추세를 되게 깨고 내려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등가 박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여기가 한 6만 5천 원이네요.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 정도, 6만 7,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면 다음 하락은 그냥 2,500원 빠진 6만 2,500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안 나오지만 그러면
67,500원이고 7만 다음 7만 원이죠. 얘는 딱 요 정도 이렇게 계속 요 정도 가격으로 움직여. 이렇게 7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비율로 보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2,500원 단위로 움직이는 게 2,500원 단위로 이렇게 박스를 보면 고기가 희한하게 여기도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깨지면 내려왔다가 사실 지지되고 더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일단 65,000 라인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투자가 됩니까? 그렇지. 안 돼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어디가 바닥인지 감히 밸류에이션으로 펀더멘탈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바닥을 과감하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다만 지금 구간에 서서 기다리면 올라오긴 올라올 거다인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결국은 차트란 툴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65,000원이 깨졌으면 다음 이제 62,500원 정도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을 여기다 생각하고 가긴 가지만 또 62,500원 깨지면 또 거의 추가 매수 한번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카카오페이는 그게 뭐 그런 식으로도 뭐 접근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카카오페이는 과대 낙폭주 이게 투자 낙폭주기는 관점 한데 개념에서 지금 사도 된다? 아니요. 안 되죠. 안 되지. 아니, 왜냐면 물량이 더 나올 게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350만 주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얼마 빠졌나 볼까요? 쭉 빠지면 많이 빠졌네요. 최고점에서 보면 지금 65% 빠졌거든요. 아, 많이 빠졌네. 이 정도면 3분의 2 정도 66% 정도 빠졌으면 진짜 대형주는 신규 상장주가 이 정도 빠졌으면 해볼 만하거든요. 근데 못 사겠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가 상장 직후에 최고점에서 66% 이상, 그러니까 50% 빠진 것부터 보긴 하는데, 한 66% 정도 빠진 것부터 모아가면, 그래서 사실 SK 바이오팜 이 관점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관점을 보면 접근하면 괜찮은데, 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근데 지금 않을까. 바이오 주식들을 보니까 조금씩 기관에서 사기 네. 시작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맞습니다. 보이긴 해요. 네, 좀 오늘 약간 물론 근데 컨셉은 달라졌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많이 빠졌어요, 오늘 안 셀트리온. 좋아요. 지금 네, 오늘도 바이오 사이언스도 그렇고 네. SK 바이오팜도 바이오팜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거 해가지고 네. 작년 말에 1위였죠. 1위 했던 네. 기업인데 투자해볼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예상 1위. 여기서 얘도 26만 9천 원에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얘도 70% 이상 빠졌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뭐 큰 흐름에서 보면 아직은 뭐 다시 9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오늘도 보면 뭐 앱클론이나 뭐 이수 엣지스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하나둘씩 뭐 이 이슈가 붙으면 급등하는 것들 나오긴 하거든요. 셀트리온은 오늘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지금 이제 증권사들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가장 최우선 추천주로 내는 증권사들도 많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든 바닥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이제 매직 구간과 행보 구간, 에너지 응축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셀트리온이 뭐 지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한없이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주가가 올라가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싹 다 없어지고 보거든요. 지금은 안 좋은 주식들을 보면 다 안 좋은 것들만 보이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이라는 게 멘탈 게임이기도 하고요. 추세 추정 또는 베팅의 영역이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이런 주식들을 지금 사라 팔라 뭐 과감하게 말씀 못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뭐 작년 말부터 기회가 이쪽에 분명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익률들은 사실 좋은 건 맞거든요. 뭐 다 같이 빠지긴 좀 더 밀리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잘 버티고는 있으니까. 이거 보면 버티는 게 결국은 누군가가 계속 밑에서 못 빠지게 사는 주체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좋은 소식들이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응원을 해드릴 수 있는 짤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들 아실 건데. 마지막? 네. 아직 내가 끝날 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알겠습니다. 아닌데. 네. 이 짤인데요. 그 타짜에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네. 내려갔다가 네. 그죠. 다시 올라가는 이거 거야. 타짜도 저도 되게 굉장히 한 10번 넘게 본 대사인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주식은 파도다. 이게 도박은 파도라라는 표현이긴 한데 주식도 똑같거든요. 주식은 그러니까, 네. 파도다. 네, 주식은 파도다.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네. 올라갔다가 그럼요. 내려가고. 사이클이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많이 겪었어요. 2018년도에도 정말 끝날 것 같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또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고 또 올라오는 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힘드신 시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기관 투자자라고 안 힘들겠어요. 지금 그치, 보면 다 힘들지. 자문사들이나 운용사 계좌들 보면 다 한 10에서 20%다 까져 있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다 성과급 받아야 되는데 수익 내서. 그렇지. 지금 다 어려운 구간이니까. 거기는 금액이 장난이 아닐 그럼요. 텐데. 예. 금액 단위가 틀리지. 그렇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처럼 쏙 우리 건 팔고 나올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가진 물량 쏟아내면 다 자기 살 깎아먹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또 사이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구간에서까지 좌절하실 필요 없다. 뭐 더 안 좋은 폭풍이 올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또 2,600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항상 보는 PBR 1배 라인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네. 자, 일단 오늘 9시 반에 있게 되는 네. 그 소비자 물가지표. 굉장히, 그다음에 네. 15일에 있게 되는 금리 네. 인상 FOMC 네. 회의. 요거 어떻게 관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응할 수 없죠. 없죠. 네. 그냥 일단은 일어나는 대로 그냥 네. 맞아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시면 어쩔 수 없이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숏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하면 최근에 봤잖아요. 뭔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오늘 우리나라도 사실 더 폭락할 것 같았는데 막판에 또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더 폭락할 것 같으면 여기서 뭐 인버스, 곧버스 같은 사면 되지 않냐 하지만 저는 곧버스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현금을 차라리 갖고 있는 게 속편하지. 현금을 가지고 있자. 만약에 뭐 정 불안하시면 현금을 좀 파시고요. 주식으로 큰 돈 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시장을 마켓 타이밍을 가기보다는 대부분 다 주식 100%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의 싸움에서 시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워렌 버핏도 아마 번 돈의 90%가 50세 이후에 50세인가 70세인가요? 정확히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걸 모르는 이유가 황 팀장은 네. 장기 투자를 안 좋아하거든.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네. 멘토가 아닌 거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요, 다 읽었어요. 전 책 다 읽었지만 오랜만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을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으로 네. 이해하고 우리가 멘탈 관리를 잘 하는 수밖에 네. 없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하여튼 함께 고민하면서 아마 우리 전문가들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다 어렵죠. 네. 우리 황 팀장도 어려우실 거고. 다들 아마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오기는 오는데 다들 이렇게 오늘은 무슨 변명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올 겁니다. 네. 일단 다 힘든 거니까 나만 힘든 거면은 약 오르지만 맞아요. 모두가 힘든 거니까 잘 이겨내는 거. 여기서 승자는 결국 멘탈을 얼마나 잘 관리하냐. 공포심을 이기고 확실한 버티느냐. 건 이 시기 지나면 이제 주식 투자하고 여기서 그만두지 말고 주식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을 하면 이제 다음 하락장이 와도 뭐 그때도 견뎠는데 이렇게 되면서 멘탈이 아마 굳은 살이 배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경험이 있고 그렇죠. 없고의 차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